성주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백화점 정문 건너편 가로수 아래에 섰다. 11월의 끝자락 서울의 공기는 이미 칼날 같은 한기를 품고 있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두툼한 코트깃을 세운 채 바쁜 걸음을 재촉했지만 성준의 시선은 오직 한 곳, 백화점 1층 통유리 너머의 화려한 조명 속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곳은 성준이 사는 세상과는 다른 물리 법칙이 작용하는 섬 같았다. 노란빛 전구색 조명이 쏟아지는 명품관 루체 그 중심의 안에 지연이 서 있었다. 지연은 정갈하게 올린 머리에 티끌 하나 없는 검은색 유니폼 수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가 장갑을 낀 손으로 진열대 위에 다이아몬드 버클이 박힌 클러치 백을 들어 올릴 때 성준은 묘한 이질감을 느꼈다. 저 여자가 아침에 부스스한 모습으로 내게 토스트를 건네주던 내 아내 정지연이 맞나. 그녀의 미소는 완벽했다. 입꼬리는 정확히 15도 각도로 올라가 있었고 눈매는 부드러우면서도 상대방을 압도하는 기품이 서려 있었다. 그 미소는 수년간의 훈련으로 다듬어진 일종의 박제된 친절이었다. 성준은 아내의 그 전문적인 미소를 볼 때마다 자부심과 동시에 서늘함을 느꼈다. 40대 중반에 들어선 성준에게 삶이란 늘 구질구질한 서류 뭉치와 상사의 잔소리, 그리고 갚아도 줄지 않는 대출금과의 전쟁이었지만 지연이 서 있는 저곳만큼은 세속의 때가 묻지 않은 고결한 성소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사모님, 이 가죽의 질감은 시간이 흐를수록 깊이를 더합니다. 고객님의 우아함처럼요. 유리창 너머라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성준은 아내의 입모양만으로도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지연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환상을 파는 예술가였다. 한참 동안 고객과 대화를 나누던 지연이 잠시 고개를 돌려 창밖을 응시했다. 성준은 무의식적으로 가로수 뒤로 몸을 숨겼다. 왜였을까? 당당하게 아내를 마중 나온 남편으로서 손을 흔들 수도 있었지만 왠지 지금의 지연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압도감이 그를 짓눌렀다. 지연의 시선은 공허했다. 화려한 매장 안을 가득 채운 수억 원대의 보석들 사이에서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길을 잃은 아이처럼 아주 잠깐 떨렸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1초도 채 되지 않아 다시 견고한 전문가의 눈빛으로 돌아왔다. 성준은 담배 한 대를 꺼내 물었다. 불을 붙이려다 백화점 앞이라는 생각에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문득 작년 결혼 기념일이 떠올랐다. 지연에게 큰맘 먹고 사준 200만 원짜리 명품 지갑. 지연은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했지만 지금 그녀의 손에 들린 3천만 원짜리 가방 곁에 있으니 그 지갑은 한낱 종이 뭉치처럼 초라해 보였을 것이다. 성준은 자신이 지연에게 제공하는 삶이 저 화려한 백화점 조명에 비하면 얼마나 희미한 촛불 같은지 생각했다. 40대 남자의 성공이란 무엇인가? 가족을 먹여 살리고 아내에게 남부럽지 않은 옷 한 벌 사주는 것. 성준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부했다. 중견기업의 팀장 자리를 지키기 위해 자존심을 굽히고 술잔을 비웠던 수많은 밤들. 그 모든 인내의 끝에 지연의 미소가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아내의 미소가 낯설었다. 저 미소는 나를 향한 것일까 아니면 저 백을 사기 위해 수표를 꺼내는 이름 모를 부호를 향한 것일까. 폐점 시간이 다가오자 매장의 조명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다. 지연은 마지막 고객을 배웅하고 허리를 깊게 숙여 인사했다. 그 굽혀진 등 뒤로 고독이 그림자처럼 길게 늘어졌다. 성준은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수고했어. 정문 앞에서 기다릴게. 저녁은 당신 좋아하는 초밥 어때? 잠시 후 매장 안에 지연이 핸드폰을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었다가 이내 평소의 무덤덤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답장을 보내지 않은 채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안쪽 창고로 사라졌다. 10분 뒤 백화점 직원 전용 출입구로 지연이 나왔다. 유니폼 위에 짙은 회색 코트를 걸친 그녀는 다시 평범한 아내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언제 왔어? 미리 연락하지. 지연이 다가오며 말했다. 그녀에게선 백화점의 차가운 향수 냄새와 약간의 피로 섞인 채취가 섞여났다. 그냥 오늘따라 당신 보고 싶어서. 힘들었지? 성준이 지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지연은 살짝 몸을 경직시키는 듯 하더니 이내 성준의 품에 몸을 맡겼다. 힘들긴. 늘 똑같지 뭐. 지연의 대답은 몸이 건조했다. 성준은 그녀의 어깨를 더 세게 쥐었다. 마치 놓치면 어디론가 사라져 버릴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주차장을 향해 걸었다. 화려한 백화점의 외벽 조명이 그들의 등 뒤에서 서서히 꺼져갔다. 성준은 몰랐다. 자신이 본 아내의 공허한 눈동자가 사실은 성준을 향한 권태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갈망하는 지독한 열망의 잔해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열망이 이미 자신이 범접할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가정을 삼키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밤 차 안에서 흐르던 정막은 평소보다 무거웠다. 성준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거울로 지연을 보았다. 지연은 창밖을 보고 있었다.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얼굴 위로 도심의 네온사인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그 루체 매장의 화려한 조명 속에 머물러 있는 듯 했다. 그날 이후 성준의 일상에는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40대 남자의 직감이란 때로 지독하게 잔인하다. 수만 장의 결제 서류를 검토하고 거래처 직원의 미세한 눈떨림에서 계약의 성패를 읽어내던 그 노련한 감각이 이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인 아내를 향해 도단하기 시작했다. 성준은 퇴근 후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소리를 죽인 채 아내를 기다리는 시간이 늘었다. 시계 바늘이 밤 11시를 가리킬 무렵에야 도어록 작동 소리가 들렸다. 띠띠띠띠 스르르. 정적을 깨는 그 기계음이 성준에게는 마치 폭탄의 타이머 소리처럼 들렸다. 오늘도 늦었네. 성준의 목소리에 현관 불빛 아래 서 있던 지연이 어깨를 움츠렸다. 그녀는 구두를 벗으며 짧게 대답했다. 응, VIP 초청 행사가 연말이라 계속 잡히네. 미안해, 먼저 자지 않고. 지연이 코트를 벗어 걸기 위해 성준의 옆을 지나갈 때였다. 훅 하고 끼어든 것은 겨울바람의 냉기만이 아니었다. 아내의 몸에서는 평소 그녀가 고집하던 은은한 비누향이나 가벼운 플로럴 향수 대신 낯설고 무거운 잔향이 묻어났다. 그것은 가죽 냄새와 쌉싸름한 타바코 그리고 뒤섞인 머스크 향이었다. 선이 굵고 힘이 센 남자의 향기. 성준은 본능적으로 미간을 찌푸렸다. 향수가 좀 진하네. 당신 거 아닌 것 같은데. 성준의 말에 지연이 외투를 걸려던 손을 멈췄다. 아주 찰나의 정적. 하지만 성준은 그 정적 속에서 지연의 뇌가 맹렬히 회전하며 변명을 골라내는 소리를 들은 것만 같았다. 아, 이거? 매장에 새로 들어온 남성용 향수 샘플인데 오늘 시향을 너무 많이 도와줬나 봐. 옷에 뱉네. 나도 머리 아파 죽겠어. 지연은 아무렇지도 않게 욕실로 향했다. 쏟아지는 물소리가 거실까지 들려왔다. 성준은 소파에 덩그러니 남겨진 아내의 코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40대의 사랑은 20대의 그것처럼 뜨겁지는 않지만 대신 견고한 신뢰라는 이름의 지지대를 갖고 있어야 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지대 밑바닥에서 무언가 갉아먹는 소리가 들렸다. 성준은 일어나 아내의 가방이 놓인 식탁으로 다가갔다. 평소라면 아내의 사생활을 존중한다는
자부심으로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다. 하지만 손끝이 떨려왔다. 가방 겉면에 새겨진 화려한 로고가 성준을 비웃는 듯 했다. 너 같은 놈이 감당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니야. 그때였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추기 직전 식탁 위에 놓인 지연의 핸드폰 화면에 파란 불빛이 들어왔다. 카카오톡 알림이었다. 성준은 숨을 멈추고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미리 보기 방지 설정이 되어 있어 내용은 보이지 않았지만 발신자 이름 석자가 성준의 눈에 박혔다. 강태윤. 남자의 이름이었다. 업무용 대화라면 강태윤 고객님이나 강 대표님이어야 했다. 하지만 저장된 이름은 성조차 떼어버린 듯한 혹은 아주 익숙한 관계임을 증명하는 듯한 느낌을 풍겼다. 성준은 핸드폰을 집어 들려다 멈췄다. 욕실 문이 열리고 김서린 공기와 함께 지연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녀는 나오자마자 습관적으로 식탁 위 핸드폰부터 확인했다. 그리고 성준의 시선이 핸드폰에 머물러 있는 것을 발견한 순간 지연의 눈동자에 날카로운 경계심이 스쳤다. 왜? 누구한테 연락 왔어? 성준이 짐짓무심하게 물었다. 지연은 핸드폰을 뒤집어 놓으며 희미하게 웃었다. 아니, 별거 아냐. 백화점 동료가 내일 스케줄 확인하는 거야. 당신 요즘 예민하네? 자꾸 내 핸드폰 쳐다보고. 오히려 지연이 선수를 쳤다. 적반하장적인 태도에 성준은 헛웃음이 나올 뻔했다. 40년을 넘게 살아오며 터득한 처세술 중 하나는 상대가 거짓말을 할 때 끝까지 추궁하지 않는 것이었다. 테러를 차단당한 짐승은 물기 마련이니까. 하지만 가슴속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지연아. 응? 우리 다음 주에 여행 갈까? 당신 좋아하는 제주도라도 가서 좀 쉬다 오자. 요즘 당신 너무 바쁘고 힘들어 보여. 성준의 제안은 일종의 구원 요청이었다. 제발 아니라고 말해달라는, 다시 예전의 우리로 돌아가자는 절박한 손짓. 그러나 지연은 거울을 보며 수분 크림을 바르는 데만 열중했다. 나 다음 주에 중요한 VIP 트렁크 쇼 있어. 휴가 못 내. 알잖아, 연말은 나한테 제일 중요한 시기인 거. 지연의 거절은 단호했고 합리적이었다. 하지만 성준은 거울에 비친 아내의 눈에서 낯선 생동감을 보았다. 자신과 대화할 때는 꺼져 있던 그 불꽃이 핸드폰 속 강태윤이라는 이름 뒤에는 살아 움직이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 밤 성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옆에서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잠든 아내. 그녀는 늘 쓰던 이불을 덮고 늘 자던 자세로 누워 있었지만 성준에게는 이 침대가 마치 거대한 절벽처럼 느껴졌다. 손을 뻗어 아내의 손을 잡으려다 그만두었다. 그녀의 손가락 사이에서 아까 그 남자의 향수 냄새가 여전히 배어 나오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40대의 남편에게 배신이란 단순히 마음이 떠나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일구어온 삶의 모든 가치가 부정당하는, 뿌리째 뽑혀 나가는 고통이었다. 성준은 어둠 속에서 눈을 부릅떴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마중 나가는 남편이 아닐 것이다. 그는 이제 아내의 뒤를 쫓는 추적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성준은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를 낡은 국어사전 속의 사어로 취급하기로 했다. 40대의 남자가 비겁해지는 순간은 대개 소중한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할 때지만 반대로 가장 잔인해지는 순간은 자신이 믿었던 성벽이 한낱 모래성임을 깨달았을 때다. 성준은 회사에 연차를 냈다. 부하 직원들에게는 집안일이라 둘러댔지만 그가 향한 곳은 집도 회사도 아닌 백화점 건너편의 낡은 유료 주차장이었다. 그는 뒷좌석 선팅이 짙은 자신의 차 안에서 시동을 끈 채 기다렸다.
무릎 위에는 회사 서류 대신 고배율 망원경과 소형 카메라가 놓여 있었다. 한때는 아내의 아름다운 순간을 담기 위해 큰맘 먹고 샀던 장비들이 이제는 아내의 추락을 기록하기 위한 예리한 흉기가 되어 있었다. 차 안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지만 성주는 히터조차 켜지 않았다. 그 서늘한 냉기가 오히려 자신의 흐트러진 정신을 바짝 조여주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오후 2시 백화점의 VIP 전용 주차장 입구는 분주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수입차들이 매끄러운 곡선을 그리며 지하로 빨려 들어갔다. 성주는 그 화려한 흐름 속에서 아내의 흔적을 찾았다.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시간, 지연이 정문이 아닌 직원용 뒷문으로 빠져나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녀는 주변을 유난히 살폈다. 평소에 당당한 걸음걸이가 아니라 마치 도둑질을 하러 가는 사람처럼 어깨를 움츠리고 좌우를 훑었다. 지연은 백화점 모퉁이를 돌아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 앞으로 다가갔다. 차 문이 열리기도 전에 지연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다. 성주는 그 미소를 보고 가슴 밑바닥이 찌르르 울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자신과 함께 있을 때는 결코 보여주지 않던 생동감이 넘치는 여자의 얼굴이었다. 지연이 조수석에 올라타자마자 차는 매끄럽게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성주는 마른 침을 삼키며 시동을 걸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들을 쫓았다. 40대 남자의 노련한 운전 실력은 이럴 때 비참하게 발휘됐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흐름을 타는 법을 그는 몸으로 알고 있었다. 지연이 탄 차는 서울 도심을 가로질러 한남동의 호젓한 카페 골목으로 향했다. 도착한 곳은 간판도 제대로 없는 프라이빗한 카페였다. 성주는 길 건너편 골목에 차를 세우고 모자를 깊게 눌렀었다.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는 소리가 귓전까지 울렸다. 카페 안 통유리 너머로 아내와 한 남자가 마주 앉아 있었다. 남자는 성준보다 훨씬 젊고 날렵해 보였다. 몸에 딱 맞는 수트핏과 손목에서 번쩍이는 고가의 시계,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몸짓까지. 그는 강태윤이었다. 지연은 그를 보며 아이처럼 소리내어 웃고 있었다. 성주는 망원경에 초점을 맞췄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아내의 입술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태윤 씨, 어제 보내준 선물 너무 고마워요. 매장 직원들이 다들 부러워해서 어깨가 얼마나 으쓱했는지 몰라요. 지연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강태윤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지연의 손을 가만히 덮어 잡았다. 지연 씨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골랐어요. 그깟 가방이 지연 씨 미모를 다 담지는 못하겠지만 퇴근하고 힘들지는 않았어요. 강태윤의 질문에 지연은 고개를 살짝 가로저으며 대답했다. 당신 만날 생각하면 하나도 안 힘들어요. 집에 가면 사실 숨이 턱턱 막히거든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지만 나를 그냥 그 자리에 박힌 가구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기분인지 전혀 관심도 없고요. 성주는 그 대화를 상상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내가 무관심했다고? 당신이 명품관에서 12시간씩 서서 고생할 때 집에서 따뜻한 밥이라도 먹이려고 장을 보고 설거지를 하던 내 정성은 가구의 발버둥이었나. 성주는 카메라의 셔터를 눌렀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의 스킨십은 점점 대담해졌다. 강태윤이 손을 뻗어 지연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자 지연은 수줍은 듯 하면서도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 남자랑은 언제 정리할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요. 지연 씨는 그런 좁은 아파트에서 앞치마 두르고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루체 매장에서 서 있는 것보다 내 옆에서 루체 가방을 들고 있는 게 훨씬 잘 어울려요. 강태윤의 유혹적인 말에 지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조금만 기다려줘요. 정리하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태윤 씨랑 있으면 내가 정말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백화점 조명보다 태윤 씨 눈빛이 나를 더 빛나게 해주는 것 같아. 지연의 고백은 성준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7년을 함께 산 아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성준은 차 안의 정적 속에서 자신의 호흡 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을 느꼈다. 당장이라도 카페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아내의 뺨을 때리고 그놈의 멱살을 잡고 싶었다. 하지만 성준은 멈췄다. 40대의 복수는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차가운 집행이어야 했다. 두 사람은 1시간 뒤 카페를 나왔다. 강태윤은 지연을 다시 백화점 인근의 한적한 골목에 내려주었다. 차에서 내리기 전 두 사람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서로의 입술을 탐했다. 성준은 그 장면을 놓치지 않고 연사 모드로 셔터를 눌렀다. 사진 속의 지연은 백화점의 차가운 유니폼을 입고서도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여자처럼 보였다. 지연이 차에서 내려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다시 백화점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확인한 성준은 한참 동안 차 안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핸들에 머리를 묻자 아까 느꼈던 분노는 사라지고 지독한 허무함과 자괴감이 밀려왔다. 내가 지켜온 가정이, 내가 바친 청춘의 노동이 저 가벼운 입맞춤과 몇 마디의 감언이설에 이토록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 이번엔 불을 붙였다. 매캐한 연기가 폐부를 찌르고 들어와 기침이 났지만 그는 연기를 뱉어내지 않고 끝까지 삼켰다. 이 고통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는 연기를 길게 내뱉으며 핸드폰을 켰다. 아내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여보, 오늘 오후에 갑자기 VIP 손님이 단체로 예약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네. 저녁은 밖에서 대충 때워야 할 것 같아. 미안해, 혼자 챙겨 먹어. 사랑해. 마지막에 사랑한다는 말. 그 세 글자가 성준의 눈에는 붉은 피처럼 보였다. 아까 카페에서 강태윤에게 숨이 막힌다고 말하던 여자가 보낸 메시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능숙한 거짓말이었다. 성준은 답장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카메라 메모리 카드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 가득 지연의 외도 장면들이 펼쳐졌다. 성준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보며 아내의 표정을 분석했다. 그녀는 정말로 행복해 보였다. 그 행복의 대가가 자신의 파멸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을까? 성준은 사진 파일을 정리하며 서서히 차가운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래, 지연아. 당신이 원하던 그 화려한 무대, 내가 가장 화려하게 막을 내려줄게. 기대해도 좋아. 성준은 차를 몰아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그의 백미러 속에 비친 백화점 건물은 더 이상 동경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화려한 거칠애로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거대한 무덤에 불과했다. 그는 이제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내려놓고 냉혹한 심판자로서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40대 남자의 침묵은 폭풍 전야와 같았다. 도심의 네온사인이 그의 차창을 스쳐 지나갔지만 성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둡고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집에 도착한 성준은 평소처럼 현관불을 끄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어둠 속에서 아내의 퇴근을 기다리는 그의 손에는 이혼 서류와 방금 인화한 사진들이 들려 있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밤이었다. 성준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아내가 도어록 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기만을 기다렸다. 그것은 이 연극의 막을 내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었다. 성준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백화점 뒤편의 수산시장에 들렀다. 수조 안에서 힘겹게 아가미를 들썩이는 도미 한 마리를 골랐다.
지연이 가장 좋아하던 생선이었다. 평소라면 생선 비린내를 질색하는 아내를 위해 말끔히 손질된 것만 샀겠지만 오늘 성주는 상인에게 살아있는 그대로 비닐봉지에 담아달라고 요청했다. 집으로 돌아온 성주는 외투도 벗지 않은 채 주방에 서서 도마를 꺼냈다. 시뻘건 눈을 부릅뜬 채 바닥을 치는 생선의 대가리를 내리치고 예리한 칼끝으로 은빛 비늘을 긁어냈다. 사방으로 튀는 비늘이 마치 어제 보았던 백화점의 화려한 보석 가루처럼 보였다가 이내 죽은 짐승의 비명처럼 차갑게 식탁 위로 흩어졌다. 식탁 위에는 화이트 와인 한 병과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이 놓였다. 겉으로 보기엔 평온한 결혼기념일이나 특별한 저녁 식사 같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성준이 하루 종일 갈아온 서늘한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아내가 돌아오기 전 거실의 모든 불을 끄고 식탁 위에 단 하나의 촛불만을 켰다. 흔들리는 불꽃이 벽면에 성준의 그림자를 거대하고 기괴하게 투영했다.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 정적을 깨는 도어록 소리가 들렸다. 지연은 피곤한 기색을 가득 머금은 채 거실로 들어서다.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촛불과 그 앞에 앉은 성준을 보고 멈춰섰다. 그녀의 몸에선 낮에 그 남자의 차 안에서 묻혀온 낯선 향수 냄새가 여전히 배어 나오고 있었다. 어머, 당신 안 자고 있었어? 이게 다 뭐야? 오늘 무슨 날이야? 지연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럽고 상냥했다. 낮에 강태윤의 품에 안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었던 그 입술로 지연은 천연덕스럽게 놀란 표정을 지어 보였다. 성주는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아내를 바라보았다. 40대의 연륜은 무서운 것이었다. 심장이 타들어가는 분노 속에서도 그는 세상에서 가장 자상한 남편의 미소를 지어 보일 수 있었다. 당신 요즘 고생 많잖아. VIP 행사다 뭐다 해서 얼굴 보기도 힘들고. 앉아봐, 당신 좋아하는 도미조림 아주 공들여서 했어. 지연은 코트를 벗어 소파에 던져두고 식탁에 앉았다. 그녀는 시장기를 느꼈는지 젓가락을 들어 생선 살을 입에 넣었다. 정말 맛있다. 당신 요리 솜씨는 여전하네. 근데 갑자기 웬 서비스야? 나 감동하게. 지연이 웃으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성주는 그 웃음을 물끄러미 지켜보다가 아주 나직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입을 떼었다. 오늘 백화점 근처에 갔었어. 거래처 사장이 그 근처에서 보자고 하더라고. 순간 지연의 젓가락질이 멈췄다. 1초도 안 되는 짧은 찰나였지만 성주는 그녀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지연은 이내 태연한 척하며 다시 생선을 씹었다. 진짜? 미리 연락하지. 나 잠깐이라도 내려가서 당신 얼굴 봤을 텐데. 매장 들렀었어? 아니, 매장 안까진 안 들어갔어. 그냥 건너편 골목에 있는 카페에 있었지. 누아르라고 하던가? 거기 분위기 참 묘하더라. 당신도 가본 적 있어? 식탁 위에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지연은 와인잔을 입술에 댄 채 움직이지 않았다. 성주는 아내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다. 거기. 유명한 곳이잖아. 나도 VIP 손님들이랑 상담할 때 가끔 가. 근데 거기서 뭐 재밌는 거라도 봤어? 아주 흥미로운 구경을 했지. 어떤 여자가 아주 비싸 보이는 검은색 세단에서 내리더라고. 당신이랑 참 많이 닮았어. 옷차림부터 걸음걸이, 심지어 그 옆에 앉은 남자한테 웃어주는 눈매까지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더군. 내가 아는 정지연은 백화점에서 고결하게 서 있는 인형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본 여자는 아주 뜨거운 사람이더라고. 성준의 목소리는 평온하다 못해 서늘했다. 지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기 시작했다.
그녀는 손에 든 와인잔이 덜덜 떨리는 것을 숨기기 위해 잔을 식탁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성준 씨,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나 의심하는 거야? 내가 일하느라 얼마나 힘든지 당신이 제일 잘 알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의심? 아니, 지연아. 이건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야. 성준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화면 속에는 아까 촬영한 고화질의 사진들이 슬라이드처럼 넘어가고 있었다. 강태윤의 손을 잡고 아이처럼 웃는 지연, 차 안에서 그의 목에 팔을 감고 깊게 입을 맞추는 지연, 그리고 행복에 겨워 눈을 감고 있는 그녀의 얼굴이 촛불 빛을 받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지연은 비명을 지르는 대신 입을 틀어막았다. 화면 속의 자신은 너무나 낯설고도 생생했다. 그녀의 눈에 공포가 서리기 시작했다. 지연아, 난 당신이 그 백화점에서 명품들에 둘러싸여 인형처럼 서 있는 게 늘 안쓰러웠어. 그래서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당신을 지키려 했지. 비싼 가방은 못 사줘도 당신 퇴근 시간에 맞춰 따뜻한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는 게 내 사랑이라고 믿었어. 그런데 당신은 그 조명 아래서 내가 알던 정지연이 아니라 욕망의 눈먼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구나. 성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연의 곁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는 겁에 질려 어깨를 떨고 있는 아내의 뒷덜미를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하지만 그 손길에 온기는 없었다. 얼음처럼 차가운 압박만이 전해질 뿐이었다. 이 사진들 내가 혼자 보려고 찍은 거 아니야. 내일 아침 당신 백화점 전 직원 게시판이랑 그 강태윤이라는 친구 회사 로비에 등기로 보낼 생각이야.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동경하던 그 화려한 세계에서 당신의 실체가 어떤 모습으로 비칠지 궁금하지 않아? 성준 씨, 제발. 내가 잘못했어. 잠시 미쳤었나 봐. 그 남자가 자꾸 선물 주고 유혹하니까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나 이거 다 정리할게. 내일부터 백화점도 그만둘게. 지연이 성준의 소매를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완벽하던 명품관 팀장의 우아함은 간대없고 파들거리는 비참한 여자만이 남았다. 성준은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용서? 지연아, 40년 넘게 살아보니 용서라는 건 기회가 있을 때나 하는 거더라고. 넌 오늘 그 카페에서 나를 가구라고 불렀지? 가구는 말을 못하지만 자기가 놓여있던 자리가 더러워지면 스스로를 태워버리기도 해. 난 이제 당신이라는 가구를 내 인생에서 치우기로 했어. 성준은 식탁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 봉투를 지연의 앞에 던졌다. 이혼 서류와 재산 포기 각서였다. 당신이 그동안 벌어들인 돈, 당신 옷장에 가득한 그 가짜 같은 명품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몸만 나가. 그 남자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맨몸뚱이도 받아주겠지. 안 그래? 혹시 알아?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주인공 자리를 진짜로 줄지도. 성준은 식탁 위에 촛불을 손가락으로 눌러 껐다. 거실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어둠 속에서 지연의 처절한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지만 성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재로 향했다. 화려한 쇼윈도의 문은 닫혔다. 이제 지연에게 남은 것은 찬란한 보석이 아니라 스스로 깨트린 유리 파편이 박힌 현실뿐이었다. 성준은 서재 창밖을 내다보았다. 백화점의 네온 사인은 여전히 서울의 밤을 가식적으로 비추고 있었지만 그 빛은 이제 더 이상 성준의 삶을 어지럽히지 못했다. 그는 비로소 7년 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가장의 무게를 내려놓고 깊고 시린 잠에 들 준비를 마쳤다. 성준은 법원 청사를 나오며 차가운 겨울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1년 남짓 이어진 지루하고도 치열한 법정 싸움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은 날이었다. 손에 쥐어진 판결문에는 성준이 원했던 모든 결과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위자료 청구 인용, 재산 분할에서의 압도적 우위, 그리고 상간남 강태윤을 향한 손해배상 판결까지. 40대 남자의 인내심이 거둔 서늘한 승리였다. 법원 계단 아래에는 초라한 차림의 지연이 서 있었다. 백화점 명품관에서 국내 단 몇 점뿐인 한정판 백을 만지던 그 고결한 손은 이제 추위에 벌겋게 터져 있었고 늘 정갈하게 올렸던 머리는 푸석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그토록 당당하던 강태윤도 없었다. 소송이 시작되자마자 태윤은 불륜남이라는 꼬리표가 자신의 커리어에 방해가 될까봐 지연을 쓰레기통에 폐기하듯 내던졌다. 지연은 사랑이라 믿었던 것이 사실은 화려한 포장지에 쌓인 유의였음을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다. 성준은 계단을 내려가 지연의 앞에 섰다. 지연은 성준의 구두 끝을 바라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뗐다. 여보. 아니 성준 씨. 우리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나 정말 갈 곳이 없어. 부모님도 나 안 보겠다고 하시고 백화점에서도 해고당했어. 나 이제 어떻게 살라고. 지연의 눈물은 더 이상 성준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다. 성준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40대의 사랑이 끝난 자리에 남은 것은 연민이 아니라 냉정한 계산뿐이었다. 어떻게 살지는 내가 결정해야지. 내가 그토록 원하던 자유잖아. 거추장스러운 남편도 없고 숨막히는 집구석도 없으니까 이제 마음껏 화려하게 살아봐. 아, 그런데 돈이 없어서 힘들겠네. 내가 모은 돈은 태윤이 놈 소송 비용 대느라 다 썼다며? 성준의 냉소적인 말에 지연은 바들바들 떨며 매달렸다. 태윤 씨가 그럴 줄 몰랐어. 나한테 다 해줄 것처럼 말하더니 소송 걸리자마자 연락처 바꾸고 이사까지 가버릴 줄은. 성준 씨, 나 당신이 차려주던 된장찌개가 너무 그리워. 내가 미쳤었어.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돼? 성준은 지연의 손을 차갑게 떼어냈다. 그 손길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지연아, 넌 여전히 착각하고 있구나. 넌 된장찌개가 그리운 게 아니라 내가 누리던 안정적인 삶이 그리운 거야. 그걸 유지해 주던 내가 필요할 뿐이고. 그런데 어쩌지? 그 가구는 이미 불타서 없어졌어. 내가 직접 불을 붙였잖아. 성준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지연에게 건넸다. 그것은 지연이 살던 아파트의 명도 소송 완료 통지서였다. 내일 오전까지 짐 빼. 내가 산 명품 가방들, 옷들 그거 팔면 고시원 방 한 칸은 구할 수 있겠지. 아, 맞다. 그것들도 대부분 내가 사준 거라 재산 분할 대상인 건 알지? 법대로 집행관들이 갈 거야. 내 몸만 나가면 돼. 내가 태윤이 차에 탈 때 그랬던 것처럼.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법원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성준은 개의치 않았다. 그는 지연을 지나쳐 자신의 차로 향했다. 운전석에 앉아 백미러로 비친 지연의 모습을 보았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아내가 이제는 거리의 불황자보다 더 초라한 모습으로 멀어져 가고 있었다. 성준은 차를 몰아 지연과 함께 살던 집으로 향했다. 텅 빈 거실에는 정막만이 가득했다. 그는 지연의 옷장을 열었다. 화려한 색상의 드레스들과 명품 백들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다.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영혼을 팔았고 이것들을 사주기 위해 성준은 청춘을 바쳤다. 성준은 주저없이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가져와 그것들을 거칠게 담기 시작했다. 수천만 원짜리 가방들이 검은 비닐 속에 구겨져 들어갔다.
그것은 더 이상 보석이 아니라 지워내야 할 오물에 불과했다. 청소를 마친 성주는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이제야 비로소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내려간 기분이었다. 40대 중반 누군가에겐 늦은 시작일 수도 있지만 성준에게는 가장 완벽한 리셋이었다. 그는 핸드폰을 켜서 지연의 번호를 영구히 삭제했다. 그리고 강태윤의 회사 법무팀에 보냈던 승소 판결문 사본이 잘 도착했다는 문자를 확인하며 희미하게 웃었다. 태윤 역시 이번 일로 사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승소의 기쁨은 잠시였다. 성주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1년 사이 흰머리가 부쩍 늘었고 눈가는 움푹 패어 있었다. 배신은 사람을 늙게 만들지만 복수는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 그는 이제 다시는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거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나갈 시간이야. 성준의 말에 지연은 아무런 저항 없이 일어났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쇼핑백 하나만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성준이 결혼기념일에 사주었던 낡은 지갑 하나가 들어 있었다. 지연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성준의 눈을 피하며 복도로 걸어 나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성준은 텅 빈 집의 번호키 비밀번호를 바꿨다. 삐비빅릭.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문이 잠겼다. 성준은 집 근처 공원을 걸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속은 시원했다. 그는 벤치에 앉아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땄다. 명품관의 차가운 에어컨 바람 아래서 아내가 팔던 환상보다는 2,000원짜리 커피 한 캔의 온기가 훨씬 현실적이라는 사실이 사무치게 다가왔다. 지연은 이제 이름 모를 원룸촌 어딘가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살아갈 것이다. 한때 VVIP들의 비위를 맞추던 그 고상한 말투는 이제 식당 서빙이나 마트 계산대에서 악성 민원인들에게 시달리며 마모될 것이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화려한 일탈에 대한 공정한 청구서였다. 성주는 커피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후에는 새로운 거래처와의 미팅이 있었다. 삶은 계속되고 그는 이제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40대의 남자가 뒤늦게 배운 교훈은 가혹했지만 그만큼 확실했다. 그는 백화점 방향이 아닌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빌딩 숲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다. 등 뒤로 지는 석양이 그의 그림자를 길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 이제 그의 인생에 쇼윈도는 없었다. 오직 거칠지만 정직한 자신의 길만이 눈앞에 펼쳐져 있을 뿐이었다. 성주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잘 가라 나의 껍데기 같던 시간들아.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멀리 사라졌고 성주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났고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드디어 막장 드라마의 회원 가입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드라마가 됩니다. 막장 드라마 채널 멤버십으로 주인공이 되세요. 매일매일 남의 이야기만 보며 속으로 내 인생이 더 막장인데? 라고 외치고 계신가요? 현실보다 더 리얼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사연들로 꽉 찬 막장 드라마 채널이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구독 버튼만으로는 부족해요. 막장 드라마의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특별한 기회 멤버십 가입으로 잡으세요. 1단계 막장 2플러스로 특권을 누리세요. 월 1,990원. 월 1,990원 커피 한 잔 값으로 평범한 시청자에서 특별한 멤버가 됩니다. 회원 전용 영상 무제한 시청은 기본. 오직 회원만이 볼 수 있는 비밀 콘텐츠를 마음껏 누리세요. 게다가 댓글이나 실시간 채팅 시 당신의 닉네임 옆에 가입 기간에 따라 빛나는 특별한 회원 배지가 부여됩니다.
채널 커뮤니티에서 당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특별 대우를 받아보세요. 2단계 막장 트리플 플러스로 당신의 사연에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월 12,000원. 이것이 바로 막장 드라마 멤버십의 하이라이트이자 당신이 가입해야 할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당신의 인생 막장 스토리가 드라마 대본으로 탄생합니다. 어디 가서도 말 못했던, 가슴 속에 묻어뒀던 그 기막힌 사연을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막장 드라마 제작진이 당신만의 사연을 바탕으로 한 단독 드라마 대본을 직접 작성하여 제공해 드립니다. 12,000원으로 당신의 억울함, 분노, 복잡한 감정을 고퀄리티 드라마 대본으로 승화시키세요. 이보다 더 통쾌한 해소와 대리 만족은 없습니다. 월 12,000원으로 평생 잊지 못할 당신만의 막장 드라마를 소유하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폭발적으로 해소하세요.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당신의 레벨을 선택하고 막장 드라마 채널의 진짜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지금 보시는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